이제 시인이 되지 않아도 위대한 작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창작물이니까요. 아이들의 말이 트이자 쏟아내는 말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매일 밤 그 말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주워 놓고 보니 김용택 시인이 말을 주워 썼다는 그 시들이 제 주머니에도 있더군요. 아기자두와 아교호두의 시 맹현.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away somehow.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Time stands still. Beauty in all she is. I will be brave. I will not let anything take away what's standing in front of me. Every breath, every hour has come to this.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And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One step closer.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And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네, 책 만드는 소리의 공은의 김민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민희님은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번역 맡은 것도 하고 네. 근데 조금 약간 번아웃 비슷하게 와가지고 네.
주말에는 그냥 운동만 했어요 거의. 토요일에는 풋살하고 일요일에는 또 그 2시간짜리 2시간 동안 뛰고 막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지금 알배셨겠는데요? 네 지금 엉덩이가 쑤십니다. 엉덩이가. 저희 오늘은 저희 게스트 와 계시잖아요. 네. 저희 플랫폼 P에 입주하고 계신 출판사 핌의 대표님이십니다. 맹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 핌을 운영하고 있는 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신데 책도 저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원래 작가로 생활을 하다가 2020년에 출판사를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작업물도 이제 책으로 내고 있고 그래요. 책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출판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니까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플랫폼 P에 입주하고 플랫폼 P에서 하는 교육들을 거의 다 들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또 찾아서 듣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 들었던 것들 중에 좀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1년에 책이 4권은 나와야 출판사가 돌아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떤 분께서 해주셔서 그래 그러면 1년에 4권은 내야지 뭐 이러면서 달리다 보니까 지금 책이 좀 빨리 많이 나오는 그런 1인 출판사가 되었는데 조절하려고요. 네, 이렇게는 너무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4권, 그럼 4권씩 내고 계시는 건가요? 첫 해에 1권을 내고 두 번째 해는 제가 기필코 4권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달렸는데 그중에 1권이 12월에 나올 계획이었으나 지금 조금 늦어져서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내신 책 소개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첫 책은 동화 에세이라는 장르예요. 네.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그런 작품인데, 동화 에세이는 저희 출판사 핌에서 만든 장르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장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첫째 어쩌면 너의 이야기는 배우 송선미 씨하고 또 5분의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그 모음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아빠들 4명 이 모여서 만든 동화 에세이지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쉽게 말하지.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 적 영화 아시죠? 네. 그 시나리오 작가님 정윤석 작가님이 쓴 그림 에세이. 아저씨 감성을 아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장르 이름을 아제세이라고 아저씨 에세이, 아제세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천공에서 아저씨도 있고, 제가 저희 아이들과 대화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 낸 아기자두와 아기 호두의 시라는 에세이도 있고 그래요. 총 지금은 4권. 4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내시는데 그럼 동화 에세이가 그럼 이제 2가지가 나온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 장르를 더 추가해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 동화 에세이는 저희 출판사에서 만든 거여서 그 누군가가 동화 에세이 장르로 논문을 쓰는 그날까지 네, 그래서 문단에서 인정을 받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저도 슬쩍 봤어요. 근데 거기 안에 그림들이 그 아이들이 그린 건가요? 아니면 엄마들이 그린 건가요? 그 작가님들이 직접 그리는 저자분들이? 게 저희의 취지인데 그 중에 송선미 배우님이 작업하셨던 그 작품은 딸 아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리가 그거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리라는 아이가. 그래서 뭐 본인 얘기니까 본인이 그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쩌면 너의 이야기나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쉽게 말하지를 쓴 작가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동 요가를 했던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이 작가들을 다 아는 사이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친숙한 관계에서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그 동아 에세이 쓰기 워크숍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하고, 뭐 군인들 대상으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공동 육아를 하던 시절에 제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같이 아이를 키우던 이제 엄마들이 그럼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공동 육아는 굉장히 많은 재능 기부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다 보니까 저도 재밌겠다. 그러면서 흔쾌히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 다른 곳에서 그런 워크숍을 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이제 끈끈하게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강사로서 어디에 가서 이제 본인들 얘기를 좀 꺼내 볼까요? 뭐 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이 밑에 우물 저 밑에 있는 얘기까지 다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글쓰기 작업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워크숍으로 끝나기가 너무 아깝다.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좀 아는 몇몇 분들께 출판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몇몇 분들께 좀 투고를 하지는 않았고 이런 원고가 있는데 한번 좀 보실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마들이 했어. 이런 느낌. 그래서 별로 흥미를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데 한번 이렇게 보려고도 안 하시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서 어떤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전 작가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걸, 세상에 만들려면 그냥 내가 출판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물을 계속 책으로 내고 싶었는데, 첫 책이 운이 좋게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책이 또 연속돼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아 에세이 작업을 계속 세상에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출판사를 차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풀피에는 작가로 들어왔다가 출판사를 차리고 지금 작가의 일보다는 출판사 대표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막 무슨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 그러면 좀 잘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님들도 또 막 찾아다니다 보니 정윤섭 작가님도 만나서 천공에서 아저씨 이런 작품도 만들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작가로 들어오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출판사를 차리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작업을 하시려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절실하게 그 아이들이 있는 공간과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 제발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읍소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출판사를 차리게 되고 지금 계속 출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에너지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P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물론 작가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얘기를 할 테지만 출판사 대표로서 뭐 계약이든 뭐 어떤 인력을 사용하는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 딱 잡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배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더 제 눈에는 더 완전 대표님 같아요. 작가님보다는. 네. 원래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어떤 실무나 이런 거를? 네, 제가 좀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나오네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사연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문예창작과에 들어갔고 저희 그때 다니던 시절만 해도 소설 창작, 시 창작이 분리가 돼 있어서 저는 시창작자로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10년을 시를 썼는데 데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꿈을 이제 접고 근데 10년을 썼으니 30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0대에 그 10년을 붙들고 있던 꿈을 탁 놓으니까 정말
나는 뭘 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진짜 크게 했어요. 되게 그래서 힘든 잠깐의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을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굉장히 잠깐의 힘든 시절을 딱 보내고 그럼 난 뭘 좋아하지?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 꼭 시가 아니어도 글 쓰는 것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쨌든 문창과 다니면서 시창작 전공이긴 하지만 사실 소설 수업도 똑같이 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뭐 이래서 그래 그러면 소설을 좀 써볼까 해서 소설도 막 써보고 이러다가 뭔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을 영화를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전공한 게 영상 정책 및 기획이라고 이 분야의 뭔가 문화 정책 실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네. 과였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영화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있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운이 좋게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장센 단편 영화제라고 네, 예전에 네. 감독들의 네, 등용문이었던 알아요. 그런 영화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프로그래머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계약 관련한 일들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정책 전공이니까 뭐 정관, 규약, 규정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공부를 좀 하고 저작권법 뭐 이런 거는 아예 과목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실무적인 것들을 좀 공부를 했고 이제 현장에서 좀 쌓은 게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출판계에 딱 들어왔는데 그런 걸 써먹을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10년 있다가 출판사 차리려고 그때 대학원을 들어가서 또 공부할 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딱 맞는 제2의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워크숍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글쓰기 워크숍은 많이 들어봤는데 동화를 쓰는 워크숍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동화라고 네.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게 저는 글쓰기 워크숍이 뭐 이렇게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제가 글을 굉장히 오래 붙들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좋은 글은 그럼 뭐냐라는 질문에서 어떤 답이 나오냐면 진짜 자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컴플렉스나 뭐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글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벗겨내야지만 좋은 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에 20대 때 학교 다닐 때 뭐 20대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욕망과 에너지만 많을 뿐 내가 갖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시절이니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고 그래서 나 못하는 거 좀 감추고 싶고 뭐 이제 이런 시절이 20대였었는데 그때 저랑 나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치부랑 막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까고 막 글을 쓰는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부러우면서도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의미에서.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는 걸 너무 이제 알고 있었어서 그걸 벗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어느 순간 그게 벗어지니까 진짜 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에세이도 문학이긴 하지만 일반 에세이는 제가 조금 재미를 없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없는데 그걸 가르치는 건 더 재미없겠죠. 예, 그래서 나는 서사 장르를 다루는 게 너무 좋고 재밌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이거 너무 전문적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해서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한 3개월 정도 배워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쉬운 게 동화더라고요. 동화 작가님들 동화 쓰기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동화는 분량이 짧기 때문에 서사 장르 중에서는 그래도 배울 때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고 가르치기도 좀 쉬운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후기가 있습니다. 네. 네. 컴플렉스를 벗겨내고 그리고 또 장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화를 선택해서 진행하다 보면 모두에게 유익한 글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네. 아름다운 얘기만 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동화로 가면 어쨌든 그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있으면 사실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을 작가로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화 작업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이제 그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본인을 다시 이제 좀 돌아보게 되면서 좀 성장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심리 치유도 될 것 같은 그럴 것 느낌이 같아요. 드네요. 네네. 약간 심리 치유가 보통 이제 다 객관화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저의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는데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걸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못하는 건 저 진짜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어쩌면 너의 이야기는 그 12차시를 계획을 했는데 9달 걸렸어요. 앞부분에서 마음 풀어내는 게 6개월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양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한 번 풀리니까 막 한 번 풀리니까 정말 그 6분이 막 다 쏟아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럼 이거 시간이 좀 걸려도 다 들으면서 갈까요? 라고 했는데 모두들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그냥 기간을 열어놓고 갔더니 6개월 동안에 푸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6분과 첫 책을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네. 이제 출판사 대표이자 뭐 편집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네. 정말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깔깔 웃으실 텐데 제가 한글 파일로 원고 쓴 거를 인쇄소에 갖다 주면 책을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예, 출판 사업자 내고 나서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사업자 내고 나서도요? 네. 근데 어쨌든 모르니까 막 공부를 했겠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출판사 차리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니 시인 지망생이신 분이 왜 그걸 책까지 모르셨을까요? 못 내봐서요. 제가 데뷔를 못해서 책까지 못 내봐가지고 사실 편집자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사실 출판 쪽 관심 없으면 좀 잘 안 알려져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책 만드는 과정은. 네네. 그래서 정말 북 디자이너란 그 직업도 처음 알았고 이제 이러면서 다 배워야 돼서 다 어려웠어요. 1부터 10까지 다 어려웠는데 어쨌든 부딪히면서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되게 좌충우돌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고마운 분들을 정말 다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고마운 분들을 계속 만나서, 그러니까 첫 작업의 얘기를 좀 해보면 북디자이너라는 존재를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북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북디자이너님을 이제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렸죠. 저 여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좀 뭔가 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디자이너님께서 일단 첫 책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본인이 많이 담아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편집자로서 디자이너에게 어느 정도 디렉션을 드려야 되는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영화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독이 뭐 촬영 감독이나 감독이 뭐 미술 감독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상의를 하면서도 모든 결정을 다 내려서 막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막 그 디렉션을 엄청 많이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디자이너님께서 그 최대한 수용을 해주셨거든요. 네. 수용을 해주셨고 이제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좀 확인을 받고 싶으니까 플랫폼 P에 그 좋으신 선생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경력 굉장히 오래되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참담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표지는 아니다.
이거 결과물에 문집 대해서요? 내지 디자인에 대해서. 내지 내지에 디자인. 대해서. 네, 그러니까 표지 말고 제가 내지에 대해서도 무슨 영화 감독처럼 디렉션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을 보시고 이거 그 문집 같다고 그 단행본 같지 않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점이 그런가요? 하고 일단 다 받아 적고 디자이너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들은 한 두어 분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다 적고 이걸 디자이너님께 뭔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중에 뭐를 디자이너님에게 골라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뭐를 제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제가 막 울면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울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정리해서 뭘 얘기하고 뭘 안 얘기하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일단 들은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알아서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디자이너님께서 알겠다고 이러시고 그냥 제가 그냥 단행본 책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디자인을 진짜 한번 이렇게 다 엎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할 짓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책 작업 다 끝나고 진짜 그때 사실 저 도망가실 줄 알았다고 디자이너님 도망가실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되게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는데 그때도 도망 안 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너무 저한테는 은인이고 감사한 분이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이 천공예섬 아저씨였는데 그때는 제가 한번 이제 이게 편집자 디자이너와 편집자 관계에서 이게 편집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이제 호되게 깨달았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을 할 때는 딱 두 가지 말씀만 드렸어요. B급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아저씨 얘기니까 중후하게 그래서 B급 같지만 중후하게 해주세요. 요거 두 개만 말씀드리고 그냥 디자이너님께서 이제 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결과물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정말 좌충우돌 네. 다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하셨네요. 네. 그분도 대단하신데 대표님도 약간 그 자기 반성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정말 빨리 반성하고 배우는 것도 되게 빠르시고. 네, 그냥 빨리 배우고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러는 성격이 이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질문지를 먼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성향이길래 그러시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어떤 성격이냐면 그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 어떤 일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실수하고 싶지 않고 잘하고 싶고 이래서 처음 주어진 일이라도 진짜 굉장히 아무도 모르게 엄청 막 공부해가지고 그래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도 뭔가 한 3, 4년 해본 사람처럼 막 이게 이제 저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럼 그간에 정말 주변에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붙잡고 막 물어보고 배우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결과물을 딱 내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출판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되게 막 준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뭘 딱 하려면 시간이 첫 책이 2년 후에 나와야 되고 뭐 이제 이러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근데 일은 빨리 배워야 될 것 같고 좀 그래도 단단하게 일을 좀 배우고 싶은데 지금 출판사 취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진짜 그냥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거 다 까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해보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부딪혔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네. 책을 못 내니까. 책을 못 내니까요. 아. 그러면 진짜 2년 후에 내야 된다니까요. 제가 2021년에 책을 내기로 결심을 먹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 2023년에 첫 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뭘 모르고 막 이런 거 다 아니까. 예. 되게 파악이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네네.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정말 못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바라보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근데 이번에 출판사 하면서 그냥 무조건 부딪혀서 다 실수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건 제 인생에서 지금 처음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해지나요? 네, 그러면? 그렇죠. 못해서 실수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 배우는 건 되게 많고. 네. 그러면 출판사를 차리고 이제 네. 하면서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런 점이 출판사 운영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싶은 그런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내가 왜 시인이 되지 못했는가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시인들은 네. 문학 장르가 4가지잖아요. 시, 소설, 수필, 희곡. 그런데 시인은 시인이에요. 사람 인자를 써요. 달라져요? 네. 수필가, 집가짜 쓰고, 소설가, 집가짜 쓰고, 극작가, 집가짜 쓰고, 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 다 집가짜를 쓰는데 시인만 시인이거든요. 근데 시인만 왜 시인이냐면 시인은 그냥 시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이기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시가 돼서 시인은 그래서 시인인데 저는 출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DNA적으로 없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천생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받은 이 삶이 시인의 DNA는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되게 깨달았고 그래도 10년 열심히 시 붙들고 살았네 기특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맹현 대표님이 이제 하나 쓰셨잖아요. 아, 아기 네. 자두와 아기 호두의 시. 네네. 김용택 시인이 뭐 시골에 태어나서 뭐 말을 주워 담았다 이런 게 이제 네. 작가님이 쓰신 그 작가님 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옆에 서가지고 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주워 담은 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시의 DNA가 없어서 시의 DNA가 애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시인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출판사하고 제가 시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시인들이 막 너무 선망의 대상이 막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네네, 더 정말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지. 훌륭하다. 막. 네, 시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더 해피엔딩이 됐네요. 그러면. 네, 여러모로. 항상 저는 결론은 해피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네. 부럽네요. 되게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먹고 싶으면 우리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네.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complain, cause they know 자꾸 날 찔러대도 시간만 낭비라고 I can never lose. What your haters gon' do? What you gon' do? Doobie doobie doo. I don't make the rules. Putting on the news. God is real. I'm the living proof. Wishing that we fail. 그건 망상증. Epic high new shit to make your car sound. It's all time high. Baby I've been on one. My whole life 활짝 피어 있는 동건 쉽지 않아 doing it. 난 그저 self-made 아닌 handmade 내 손이 만든 성공. 다들 본 적 없는 나의 성격 지적하네. 내 MBTI는 IDGAF 한때 날 지지했대. 그래 thank you very much and fuck you. I cannot complain, cause they know 자꾸 날 찔러대도 시간만 낭비라고 Keep thanks, Bye bye 그럼 잘 지내고 Bye bye 멀리 안 나와도 천천히 가다 숨이 차 멈춰서도 잠시 넘어져도 You never catch me 내 걱정 내가 어둠 속에서도 I shine like a diamond You never We're back. catch me
우리는 실패를 배팅해도 시비 거는 너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굳이 눈 가려봤자 네 앞길만 가려. 우리 발자국 밟고 뒤쫓아 내리막길 걸을 때는 구름 위로 슬라이드. 적다 시기 질투 위로 근두운 타. 바로 뛰려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절망 안에 춤춰 붐붐 파우. 될 때부터 길이 정해진 듯음이 무대와는 어느새 20년 지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어깨 위침이. 이제서야 음악이 내 직업 아닌 취미. 잊어버렸지 삶의 고단함. 행복 안에 현실감이 고장나. 무심한 세월의 기억을 덮어버린데도 우린 여전히 all time high. cannot complain though, 'cause they know 자꾸 날 찔러대도 시간만 낭비라고 기다렸어. Bye bye 그럼 잘 지내고 Bye bye 멀리 안 나와도 돼. 천천히 가다 숨이 참 멈춰서도 잠시 넘어져도 You never catch me. 내 걱정 내가 어둠 속에서도 I shine like a diamond. You never catch me. Call me when you're feeling down. Before you hit the ground, I'll be there to catch you. Call me when you're feeling down. Before you hit the ground, I'll be there to catch you. Call me when you're feeling down. Before you hit the ground, I'll be there to catch you, baby. When you're feeling down, I'll always be around to catch you when you fall. I cannot complain though, 'cause they know 자꾸 날 찔러대도 시간만 낭비라고 기다렸어. Bye bye 그럼 잘 지내고 Bye bye 멀리 안 나와도 돼. Catch. Catch. 네, 에픽하이의 캐치 듣고 왔습니다. 대표님, 출판사 이름이 출판사 핌인데요. 네. 핌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For Your Mind의 약자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피다. 피다. 그리고 그냥 구어로 얘기할 때는 책을 펴다를 그냥 구어에서는 피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꽃을 피우는 것, 뭐 이렇게 여는 것 이런 의미들이 다 같이 좀 중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책, 그리고 어떤 이의 잠재된 재능을 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출판사. 네, 이런 출판사를 지향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인들이랑 같이 해서 책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 저희 핌에서 만든 책 중에 동화 에세이에는 서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누구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있는 거니까라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썼는데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동화 에세이는 항상 요게 서문으로 들어갈 이제 그 예정인데 네. 좋은 이야기나 좋은 소재 그리고 그것을 잘 담았을 때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나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찾는 노력을 하고 싶고 그런 걸 보는 눈을 좀 갖추고 그 원고를 기획하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총 4권의 책을 만드셨는데 네. 아까 초반에 어떤 분이 1년에 4권 정도 내야 출판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네. 듣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결과는 지금 좀 보이고 계시나요? 그 책이 지금 근데 이제 1년에 4권은 내야지 돌아간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년, 3년 쌓이면 네, 그러면은 그래도 출판사가 좀 수익을 내면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4권을 내기로 노력한 1년 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이제 더 많이 누적이 됐을 때. 누적이 됐을 때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은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뭐 솔직히 여기 책 만드는 소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을 그렇게 막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저희가 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너의 이야기도 오디오북 지원 받았고 천공의 섬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텍스트형 전자책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제작 비용도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제작비가 안 드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막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막 운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진 않고 그래도 수익이 조금씩은 이제 그렇게 이 책 저 책에서 좀 쌓여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지금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새로운 걸 조금 도전을 좀 계속 해볼 수 있는 마음을 네.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책이 우리가 서점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제 2차, 3차로 얘기하신 것처럼 오디오북이라든지 네. 뭐 이북이라든지 이렇게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뭘 많이 누리는지 보고 그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라디오 이거 한 거를 팟빵에다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팟빵 보면 들리는 책 읽어주잖아요. 그런 게 되게 서비스가 많이 보이는데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나요? 유통을 좀 해봤는데 그 밀리의 서재나 윌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좀 사람들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책은 텍스트형 전자책은 사람들이 그 B2C라고 하죠. 그냥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저 정말 짧은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디오북은 그 B2C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디오북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소장을 해가지고 그걸 듣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고 예, 그리고 윌라하고 계약할 때도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되게 세세하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윌라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그 월구독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무작위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들으시는 그런 것들이 오디오북에서는 지금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오디오북은 텍스트형 전자책하고 다르게 그냥 월구독하는 사람들이 듣는 그런 컨텐츠라고 하면 밀리서재나 윌라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좀 유통을 시켰을 때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오디오북이 이제 성우분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네. 좀 되게 비싸더라고요. 책 내는 것도 사실 복잡한데 오디오북이랑 이런 거 만들려면 되게 바쁘시겠어요. 제가 그래도 출판사에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업무가 다 시스템화돼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일 수 있는데 오디오북을 만드는 제작처가 있어서 그 책 PDF 드리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성우 선정까지 다요? 네. 제가 특별히 원하는 맞아요. 성우가 있지 않는 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약간 개입하고 싶은 느낌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출판의 툴도 모르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 오디오북까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려면 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 영역이 있는 그런 분야는 그냥 알아서 맡겨드리는 게 제가 디자인에서도 첫 책과 두 번째 책에서 맡긴 것과 맡기지 않은 것의 그 천지 차이를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1인 출판 하시는 분들은 되게 성향이 모두 다 내가 해야 좀 직성이 풀린다 이런 분들 아닌가요? 미희님은 어떠세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원래 약간 출판을 좋아해서 그렇고 네. 대부분은 1인 출판을 하는 것 자체가 외주화가 되게 잘 돼 있어서 하긴 해요. 뭐 편집 디자인, 뭐 오디오북 그런 전자책 제작 다 외주하는 시스템이 아까 시스템화가 잘 돼 있다고 하신 말이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교정교율도 저도 작가고 성격이 실수 안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니까 저도 꽤나 제 글을 교정교율을 잘 보거든요. 그런데 또 출판에서 교정교율은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교정교율도 제가 보고 그 3교를 봐야 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외주를 좀 맡겨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못 봤던 것도 이렇게 발견하셔서 교정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체 출판사 운영하는데 비용을 아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죠?
일단 강의를 해서 번 것과 네, 그다음에 네. 이거 말하면 큰일 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저 비하인드 스토리로 예. 어쨌든 강의를 또 하시니까.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첫 해에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 걸 그대로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수익을 그대로 출판사 통장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못하는 건 어쨌든 이제 그 외주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제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네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창기니까 충분히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핌은 다양한 분들하고 되게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겪은 일화 재밌는 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그 첫 번째 책 어쩌면 너의 이야기 작업을 할 때였는데 그 권현실 작가님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상담가이신 그분께서 원고를 다 쓰고 이게 정말 자기를 완전히 펼쳤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다 열리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권 작가님이 원고를 아예 또 정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시고 근데 그것도 열리지 않고 그래서 또 새롭게 다시 쓰시고 이분도 되게 독하신 분이어서 그냥 막 완성된 걸 새로 써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 재작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됐냐면 이제 책을 책 제작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가님 이 원고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작가님 저희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드렸고 그 권 작가님도 자기도 알고 있다고 자기가 이 글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글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못하는 거 자기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래도 조금 더 한번 그 글을 다시 수정해 오시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제 하시고 가셨는데 그 길로 집으로 안 가시고 그냥 운전하고 막 가셨더니 저 강릉으로 가셨대요. 운전을 하고 그래서 그 강릉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차여차 내가 강릉에 와 있으니 애들을 네가 케어해달라고 이제 하고 네 거기에서 결심을 하셨네요. 네 혼자만의 시간을 한 일주일 가지셨어요. 네, 충분히 가지시고 거기에서 이걸 써야겠다는 거를 탁 잡아 오셔가지고 네. 서울로 돌아오셔서 그냥 일사천리로 막 쓰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진짜 막혀있지 않은 자기 내면이 막혀있지 않은 진짜 자기 얘기 풀으셨어요. 그래서 완전 열려 있는 이야기가 모인 거네요. 그럼 책에. 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라든가 뭐 가면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이야기가 진짜 제일 좋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까지 거기에 도달하는 것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그래서 거기 가셨다고 이제 이래서 참 이분도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 휴가비 이렇게 찍어가지고 10만 원 보내드리고 이러기도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보통 그냥 그렇게 좋게 했으면 그냥 한 분 정도는 약간 가면이 다 안 벗겨졌더라도 그냥 에이 싫어서 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뺄 수가 저희와 없죠. 같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어쩌면 너의 이야기. 네네. 그래서 어쩌면 너의 이야기가 진짜 단단한 자기 얘기들, 가슴은 아프지만 굉장히 네. 단단한 본인들의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쏟아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섯 분들 모두가 이제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현실 작가님도 작가로서 이제 정말 본인이 스스로 서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열심히 또 뭔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군요.
저는 제작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쉽게 말하지 올리시면서 코팅이랑 이런 거 안 하셨다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결정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책 코팅돼 있는 걸 베껴서 재활용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잘 안 벗겨지는 벗겨지지 건가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잘 벗겨졌어요. 벗기면 벗겨졌는데 요즘에 진짜 기술이 좋아졌는데 잘 안 벗겨져서 그런 표지를 그냥 뜯어갖고 그냥 걔는 따로 따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네, 그 내지만 재활용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게 환경에 그 안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첫 책 만들 때부터 이제 코팅을 안 하고 싶어서 이제 출판 오래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면 책이 손상이 돼서 그 반품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 들어오면 안 되지. 이게 출판사 차려자마자 막 반품이 막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코팅이어서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코팅을 하고 세 번째 책도 코팅을 했는데 이제 출판 경력이 좀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동안에는 코팅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먹고 못했는데 그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리고 코팅을 못한 이유가 좀 좋은 종이를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작비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것도 사실 제작비 많이 뭐 드는 것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못하다가 플랫폼피에서 종이 특강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 두성 종이에서도 이제 그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강의 들으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제 환경을 위해서 표지 코팅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좋은 종이를 그럼 써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래서 제작비 많이 들까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쿨하시게 비싸봤자 종이값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래봤자 이게 종이값. 차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표지만 좋은 종이를 쓴다고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요. 내지까지 좋은 종이를 쓴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차이가 좀 나는 국내지 아니, 국내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좋은 종이를 쓰지 않았을 때하고 차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제 경험의 견적으로는 100만 원 그쵸. 차이도 나기도 하고 종이 이래요. 양이 많아지니까 분모는. 네. 근데 표지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책 할 때 그러면서 끄는 거라고 쉽게 말하지 할 때는 그래 그 비싸봤자 종이값이라고 하시니까 뭐 아주 그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두성종이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두성종에 가서 상담 받고 그래도 여기에서 좀 탄탄한 종이 어떤 거 있는지 코팅 안 하고 쓸만한 거 뭐 있는지 추천 받아서 좀 이렇게 출력해보고. 혹시 종이 이름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종이 이름이 표지는 두성의 TM보스 사간 38번이었고 244g짜리 좀 탄탄하게 그리고 내지도 그냥 이번에 좋은 거를 좀 써봤어요. 두성의 프런티어 터프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게 얘가 80g이거든요. 80g인데 종이가 두꺼워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그냥 일반 모조지로 했으면 100g짜리 일반 모조지 100g짜리를 쓴 것과 지금 똑같아요. 프런티어 터프 80g짜리를 쓴 것의 차이가 있어요. 프런티어 터프 80g 썼을 때 5mm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만약에 분량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양장이면 분량이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선 제본인데 분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되실 때 이 종이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두껍네요. 네, 신기하죠. 네. 네.
그럼 다 재생용지인 건가요? 저희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3월에 나올 텐데 쓰레기 위성의 해나라는 동화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쓰레기 문제를 좀 다루는 거고 해서 그래 이거는 그 내용 자체가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 재생종이를 좀 써보자 해서 지금 이것도 두성에서 상담 받아서 네, 재생종이를 찾았어요. 괜찮은.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내지와 표지 다 재생종이로 좀 가볼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말하지 책은 이제 유통해 보셨잖아요. 네. 그럼 어떠나요? 내구성이 괜찮나요? 아직 반품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 네. 그리고 너무 겁이 나서 SNS에 막 알렸어요. 네, 그래서 표지 코팅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손상이 있을 거다. 근데 양해 바란다.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1인 출판사 사실 되게 겁 많이 먹고 이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읍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서평단을 이제 꾸리잖아요. 서평단 중에서 그 책이 약간 뭐 끝이 좀 이렇게 구겨졌거나 아니면 조금 손상이 이제 된 책들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뒤에도 그 뒷표지에 판결문에도 써놨어요. 양해해달라는 내용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환경을 생각한 출판사라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통했네요. 네네. 그래서 좋은 거는 일단은 착하게 한 거는 많이 알려서 그 반품을 최소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면 사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막 좋으신 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다 호의적이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네. 핌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맹현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너무 에너지 많이 넘치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인 출판사 차리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네, 1인 출판사 차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동화 에세이라는 장르도 그 기성 출판사에서는 그런 없는 장르 외에 그런 시도 외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천공에서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그 작가님이 한 10년 정도 써 오신 그림 낙서 일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손상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그걸 지키면서 이제 그 책에 넣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출판사에선 손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저는 그런 걸 너무 하고 싶고 근데 저희 출판사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실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저희 종종 만나고요. 다음에 네.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었던 하루 그림처럼 아직도 아픔을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갈래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